이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중. 우리가 앞 시간에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물의 부피분의 물의 질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였어요? 1000kg/m 삼성이었어요. 물의 비중량, 비중량은 우리가 감마라 그러고요.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얼마냐면 9,800 Nm 삼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은의 밀도 볼게요. 수은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 비해서 13.6배 커요. 그래서 13.6 곱하기 1000 kg/m 삼성이 되는 거고요. 수은의 비중량은요. 똑같죠, 그죠? 밀도의 13.6배니까 얘도 13.6배 곱하기 9,800 Nm 삼성이 됩니다. 그런데 물의 밀도를 1000, 비중량을 9,800, 수온의 밀도가 요런 비중량, 요런 값일 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비 또는 비중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량비.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에 대한 주어진 수온의 밀도,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도 kg/m 삼성이고 분자도 kg/m 삼성이 되니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차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밀도 다 약분되어버리니까 비중은 오로지 뭘로만 나타나냐면 숫자로 나타난다고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는 1000이고요. 그러면은 물의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물의 밀도니까 물의 비중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온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수온의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수온의 밀도가 되니까 물의 밀도인 1000에 수온의 밀도인 13.6 곱하기 1000이 되니까 수온의 비중은 얼마가 되냐면 13.6이 된다.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몰 s, 소문자 s를 쓰게 되고요. 요 비중은 1이다. 아니면 수온의 비중은 얼마다? 13.6이다. 단위가 없는 숫자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문제에 물의 비중이 1이다. 그럼 1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얘를 뭘로 바꿔주냐면 밀도나 뭘로 바꿔줄 수 있다? 비중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1이다. 그러면 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13.6이다. 그럼 물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보다 뭐가? 밀도가 13.6배 크다. 비중량이 13.6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비중이라 그러고요. 비중. 보통 액체나 고체의 비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기체의 비중은 PV는 nRT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기체의 비중을 계산하라 그럴 때는 액체나 기체처럼 쉽게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물의 비중량분의 물질의 비중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체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밀도분의 어떤 주어진 기체의 밀도 이렇게 나타내도 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풀지가 않고요. PV는 nRT 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나중에 우리가 부력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부력, 띄우는 힘이죠. 어떤 액체, 유체 속에서 어떤 물질이 뜨게 되는 그런 현상을 부력이라 그러는데 이 비중을 가지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물보다 크다. 그러면 물보다 무거우니까 물에서 깔아앉게 되고요. 1보다 작다 비중이. 그러니까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최적. 비최적은요, 단위 질량당 부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죠? 우리 밀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근데 비최적은요, 단위 질량당 부피예요. 그러니까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의 역수가 되죠. 밀도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비최적은 밀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이면은 비최적은 분모에 킬로그램이 들어가고 분자에 부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차원으로 하면 ml-3이 되고요. 비최적은 킬로그램 미터 삼성이니까 m-1의 l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억합니다.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당 부피가 되는 거고요. 밀도의 역수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체 쪽으로 가는데 유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우리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그러면 제1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이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 하고 나오는 거고요.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체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게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되냐면요. 점성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점성, 비스커시티. 얼마나 끈적끈적하느냐라는 거예요.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어떤 유체 위에서 어떤 물질이 움직이게 될 때 이 물질이 움직임을 뭐하는? 방해하는 성질, 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 그래서 점성 법칙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인데요. 우리가 어떤 요런 용기에다가요. 유체를 요렇게 담았어요. 유체를 요렇게 담았습니다. 유체를 담고 요 바닥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은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요. 저 유체 위에다가 어떤 판 한 개를 요렇게 올려놓습니다. 판을 요렇게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판을 요렇게 하나 올려놓고요. 그러면 판 밑부분에는 누구랑 요 유체, 우리 물이라 그러겠습니다. 물을 담은데 판을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판을 하나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길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서 어떤 힘을 줘서 잡아 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 판이 속도 u의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죠?
판을 놓고 힘으로 밀게 될 거예요. 밀게 되면은 속도 u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같은 어떤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죠? 그때 이 뉴턴이 뭘 계산했냐면요. 힘을 계산을 했어요. 이 힘을. 유체 위에 어떤 판을 놓고 어떤 힘으로 밀었을 때 얼마만큼 저항을 하느냐. 저항을 많이 하면 힘을 많이 줘야 될 거고요. 저항이 적으면 힘을 적게 줘도 되겠죠. 이때 이 F 값을 계산했어요. 이 F 값을. 근데 이 F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전단력이라 그럽니다. 전단력이라 그럽니다. 물론 요 힘 F와 요 물체를 못 가게 막는 요 힘, 이 힘은 같은 힘이에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 그러고요. 이 전단력은요. 힘을 주게 되면은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는 요 판의 면적, 이 판의 면적, 우리 판의 면적을 A라 그러겠습니다. 에어리어 그래서 A. 크기 A에 비례하겠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은 많이 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힘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이 속도가 있죠.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 판이 움직이게 될 때 이 속도는 힘을 많이 주면 힘을 많이 줄수록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그러면 어디에 비례하냐면 속도에 비례할 거예요. 힘은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판의 물을 쭉 빼가지고 요 판이 어디 있게 되냐면은 요 바닥에 있게 되면은 힘을 줄 때 힘이 더 많이 들죠. 우리가 탁자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놓고 밀 때와 물 위에다가 판을 놓고 밀 때 누가 더 힘이 많이 들어요? 탁자 위에 놓고 밀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죠. 물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죠? 배가 물이 있을 때는 쉽게 떠다니는데 배가 바닥에 탁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잘 안 움직이죠. 자, 그러면은 요 바닥으로부터 요 수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y라 그럴게요. y 물론 h라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y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올수록 힘은 적게 들죠. 이 y 값이 바닥으로 가까워지면은 힘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에 반비례한다 이야기예요.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물을 안 쓰고요. 꿀을 썼다고 봅시다. 꿀. 물하고 꿀 중에 누가 더 끈적끈적하죠? 꿀이 더 훨씬 더 끈적끈적하죠. 그러면은 물과 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뭐가 다르다? 점성 계수가 다르다는, 점성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 위에다 놓고 판을 밀게 되면 힘이 많이 들죠. 물 위에 놨을 때보다는 꿀 위에 놓고 밀었을 때 힘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힘은 많이 든다. 따라오시죠? 그러면 힘은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도가 크면 클수록 힘은 많이 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판을 밀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고요? 전단력이라 그러고 이 전단력은 판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힘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속도와 누구는 힘은 비례관계에 있을 거다. 그리고 바닥을 우리가 y를 0이라 그러고요. 요 물 위 수면을 y라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힘은 적게 들고요. 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힘은 많이 들 거다.
자, y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유체가 가지는 점성이 크면 클수록 힘은 많이 들 거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요,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F는 점성 계수 뮤에 비례하고요. 판의 면적에 비례하고요. 속도에 비례하고 바닥으로부터의 깊이에 반비례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힘을 줬을 때 자, 요 바닥으로부터 같은 힘을 줬을 때 물 위쪽에서는 속도가 이만큼 날 거고요. 그죠?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요만큼 날 거고요. 안으로 더 들어올수록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적게 갈 거다라고 하는 요런 기울기를 갖게 되죠. 요런 기울기. 요런 기울기요. 요런 기울기.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속도 기울기라 그럽니다. 기울기는 요 깊이 델타 y분의 델타 u로 표시해도 돼요. 요거를 좀 더 세분해서 아주 미세하게 나타내면 dy분의 du가 됩니다. 미분계수라고 그래서 미분.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은요, 절대 점성 계수인 뮤에다가 판의 면적에다가 속도의 기울기 dy분의 du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 요 식이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은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밀고자 하는 힘은 이 판이 안 밀리겠다고 하는 요 힘이 있을 거예요. 요 힘 이상이 나와야 판이 움직이죠.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물리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어진 힘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뮤를 자, 지금부터 절대 점성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solute Viscosity Coeffici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점성 계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절대 점성 계수는 어떤 차원을 갖는지, 단위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F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죠. 뉴턴이에요. 뉴턴은 자, 절대 점성 계수에다가요. 요게 뭐죠? 판의 면적이죠. 면적은 우리가 미터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깊이죠. 깊이. 그래서 길이에요. 미터. U는 우리 속도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쓰면요. 요 미터 없어지고요. 뮤의 미터 제곱의 세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뮤를 쓰게 되면 뮤만 남겨놓고 넘겨버리면 뉴턴 세크의 미터 제곱이 됩니다. 되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요게 절대점성계수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볼게요.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요 미터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미터 제곱 쓰고요. 뉴턴은 우리가 쓰면은 다시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럼 질량은 우리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다시 S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정리를 하면요. 세크 제곱 분의 1의 세크니까 위에는 세크 분의 1이니까 s가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죠? 요거 미터고 분모에 미터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는 미터가 밑에 남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만 남아요? 킬로그램만 남죠. 그죠? 그러면은 점성계수의 단위는요. 얘도 점성계수의 단위고요. 얘도 점성계수의 단위고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얘죠. 얘도 점성계수의 단위고요. 얘는 아니고요. 얘도 점성계수의 단위예요. 그죠? 그러면은 점성계수의 단위는 우리가 요거를 써도 되고요. 요거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MLT로 쓰기 위해서는 얘가 맞죠. 그죠? 그러면 M L-1 T-1 얘가 점성계수의 차원입니다. 절대 점성계수의 차원이에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절대 점성계수의 차원을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쭉 풀었던 어디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부터 출발했죠. 그죠? F는 mu A dy분의 du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F는 뉴턴이고 뮤의 요거는 면적이고요. 요거는 속도 기울기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풀다 보면은 요게 점성계수가 돼요. 그런데 이 점성계수는요. 이 값으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나타내기에는 값이 너무 작아. 값이 너무 작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MKS 단위죠.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런데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단위를 좀 한 단계 낮췄어요. 그래서 CGS 단위로 나타냅니다. CGS 단위로 나타나 보니까 뉴턴의 CGS 단위는 다인이에요. 다인. 그리고 세크고요.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그리고 얘를 CGS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g을 센티미터 세크로 나타내도 되죠. 그럼 점성계수의 단위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런데 이 점성계수에서 요 단위 그램 퍼 센티미터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얘를 우리가 1 포아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런다고요? 1 포아즈. 이 점성계수 CGS 단위로 나타낼 때 이게 1 포아즈예요. 이게 1 포아즈. 그럼 얘는 몇 포아즈냐 그러면 요거에 1000배고요. 요 100배니까 한 10포아즈 정도 되겠다. 그죠? 그죠? 어쨌든 1포아즈예요. 1포아즈. 그러면 자,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물의 절대 점성계수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서 1cm/포아즈 그럽니다. 미터의 100분의 1이 센티미터죠. 그러면 포아즈의 센티포아즈는 0.01포아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점성계수는 얼마다? 0.01포아즈다. 그 정도로 값이 작다고요. CGS 단위로 나타내도. 자, 포아즈 기억하고요. 절대 점성계수의 단위 외우는 게 아니고요. F는 mu A dy분의 du로부터 유도해가지고 절대 점성계수의 단위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점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0.01 정도 되고요. 꿀은 요거보다 조금 더 값이 크겠죠. 그죠? 물론 이거 점성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비스코미터라 그래가지고 이 점성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보통 측정을 보통 많이 하죠.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어디부터 출발을 한 거냐면 뉴턴의 점성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은요 언제 또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스프링 쿨러 배관이나 뭐 아니면 소화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 배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호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관이 있으면은 관 안에 뭐가 흐르냐면은 유체 물이 흐른다고요. 물이 흐르는데 요 관 위에 있는 요 관 있죠. 요 관의 바깥쪽에 요 부분은 고정되어 있죠. 요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요. 물이라고 하는 어떤 판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 중심을 관의 중심을 통해 가지고 물이 어느 쪽에서는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 위에 다시 볼게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죠.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요 고정되어 있는 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같은 힘을 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 이야기죠.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내려올수록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줄어들죠.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같은 힘을 줬을 때 어떤 배관에 압력을 줘서 어떤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 고정된 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면요. 배관이 있는데 요 동그랗게 생긴 요 배관에 요 부분이 고정된 부분이죠. 요 부분이 고정된 부분.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고정된 부분부터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가 가장 빠르냐면요. 요 고정된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요. 어디로 갈수록 배관의 끝으로 갈수록 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속도가 그죠? 여기는 속도가 빠를 거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왜 느리냐면요. 요 유체와 관 사이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요거 나중에 우리 이제 손실수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뭐 그때 이제 다시 할 건데 여기 어디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요 뉴턴의 어디부터 점성 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또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자 F는 미우의 판의 면적의 깊이로부터 속도 그죠? 자, 요 식에서요. 요 F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F를 뭐라 그랬어요? 전단력이라 그랬어요. 물론 F니까 단위는 뉴턴이 될 거고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전단력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단위 면적당 힘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압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단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전단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단응력입니다. 이 전단응력은요. 어떤 식을 주고요. 어떤 문제를 주고 전단응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역이라 그래서 뉴턴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전단응력의 단위는 뭐예요? 파스칼이 되고요. 요거는 A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A, F는 똑같아요. 절대점성계수에다가 dy분의 d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전단응력이 됩니다. 이 뭐라고요? 전단응력이다. 자, 오늘 했던 것 중에서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식 하나만. 근데 요식을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왜 요식이 나왔는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전당력은
끈적끈적하면 할수록 힘이 많이 들고, 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이 많이 들고, 힘을 많이 주니까 속도는 빨라질 거고, 그죠? 그 속도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고정판으로 갈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힘이 많이 들 거다. 그래서 고정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적게 든다. 그 이야기는 Y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절대 점성 계수는 뮤라고 썼고요. 단위는 포화저였고요. 그죠? 그리고 차원은 뭐라고요? 포화저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죠? 뉴턴 세커 퍼 미터 제곱. 그죠? 이걸 CGS 단위로 쓰면 센티미터 세커의 그램. 그죠? 요거를 고르게 쓰면 센티미터 제곱분의 다인의 세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우리가 절대점성계수라 그랬어요. 근데 절대점성계수는요, 다른 놈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절대점성계수 대신에 자 동점성계수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비중할 때 비중은 누구에 대한 물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 어떤 물의 비중량에 대한 물질의 비중량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동점성계수는요. 동점성계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다른 물질과의 비교를 위해 가지고 동점성계수는 그 유체의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누구를? 절대점성계수를. 그러면은 각 유체 사이에 비교값이 돼요. 이 비중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점성계수는 절대점성계수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밀도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볼게요. 이 동점성계수를 뮤라 그러고요. 뮤라 그러고요. 밀도는 로, 절대점성계수는 뉴. 그죠? 이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은 모르셨는데 생긴 꼬라지는 아세요. 이 V도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얘는 절대점성계수는 우리 위에서 뭐였어요? 위에서 보면 킬로그램 미터 세커였어요. 그죠? 그런데 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무게죠. 무게가 아니고 질량이죠.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 분수분의 분수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에 있는 요 가까이 있는 놈 두 개가 분모로 가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놈까지가 곱해서 분자로 가죠. 그럼 킬로그램에 미터 삼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킬로그램 없어지고요. 미터가 3이 2가 되고요. 미터 제곱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절대점성계수도 CGS를 썼듯이 정성계수도 CGS를 보통 많이 쓰고요. 미터는 센티미터 제곱의 세크가 됩니다. 자, 얘가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됩니다. 자, 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절대점성계수는 뭐라 그랬어요? 포화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스톡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톡스. 뭐라고요? 스톡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스톡스라 그러고요. 센티미터 제곱 per sec 스톡스.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절대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 뭘 곱한 거예요? 비중을 곱한 거죠. 절대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 밀도를 곱한 거니까 동점성계수는 절대점성계수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죠? 맞아요? 절대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고요. 또 동점성계수는 절대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고요.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 요거를 외우셔도 됩니다. 이 식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비중량은 뭐에다가 밀도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중력과 속도 곱한 거죠, 그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절대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다. 비중이 아니고 밀도를 곱한 거다. 그죠? 동점성계수는 절대점성계수에다가 밀도를 나눠준 거다. 절대점성계수는 포화저라 그러고 동점성계수는 그 단위를 스톡스라 그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